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혁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한식 요리책을 마감 기간과 좀 맞물리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만들려다 보니 이게 시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 1일부터 준비하여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준비하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이야기, 또 브라질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동영상은 뉴스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제 경험을 위주로 이민과 또한 이런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야기 또 계속 이제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예, 가끔 올리길 테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한 알람도 설정하여 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으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 축구 경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즘에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었다가 이것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이어서 민영화하여 민영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클럽 자체가 민영화한 클럽이지만 이것을 이제 뭐 기업들에게 뭐 50년간, 30년간 이름을 또 빌려주고 하는 등으로 하여 이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1억에서 뭐 한 3억 불 정도 사이로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은 축구장이 만드니 2014년 월드컵 때도 그냥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큰 오산인 게 기존에 있던 월드컵 이 축구 경기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증축하고 또 새롭게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다가 아직 100% 완공이 못 된 경기장이 몇 개 있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지금 하다 보니 이 클럽이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기업들의 이제 로고 마크를 좀 넣어주는 등 하는 등 해서 지금 이제 완공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 또 2014년 월드컵을 그때를 위하여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씩 이제 뭐 경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증축하느라고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코비드로 거의 2년간 이제 침체되었다가 엄청나게 지금 축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축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5년간 브라질 국내에서 있는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들에는 짐을 하나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유가가 높다, 고용 비용이 높다라고 하여 정부에서 도와줘서 그러면은 오케이 모든 승객들이 짐을 실을 때 한 개건 두 개건 돈을 무조건 내라라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줄이면서 비행기 값이 내려야 되는데 당연히 비행기 값이 안 내리죠. 그러다 보니 기내에 들고 가는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아니 요만한 거 하나라도 붙이려고 해도 옛날에는 가방 하나씩은 그래 실어줬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싫어 기내 들고 간다 라고 해서 기내 들고 가는 것이 또 한참 커졌다가 그것도 의무화하여 또 줄였다가 어찌됐건 얼마 전에 이제 그 상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 항공객 한 명당 최소한의 국내선은 23kg 그리고 국제선은 30kg 이제 하나 가방을 의무적으로 이제 실어줘라 라는 것이 지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년간 한 6억 불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너희들 항공업계가 이걸 받는데 사실 지금 현재 브라질 항공업계, 브라질뿐만 아니죠. 전 세계 항공업계가 지금 엄청난 지금 불황을 겪고 있고요. 코비드로 사람들도 많이 못 돌아다니고 또한 또 유가도 이제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도 이 브라질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땅도 넓은 것도 있지만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여행을 더 많이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또한 이 사람들도 이걸로 인하여 더 여행을 다닐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지만은 박정현님이 어느 분이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으셨는데 물가가 올랐다고 친구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달걀부터 다 올랐다고 근데 체감이 클 정도로 많이 올랐나요? 또한 식료품이 불합치다고 생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한 50% 체감은 50% 이상이 되게 오른 게 많습니다. 브라질만 그랬나요? 아니죠. 미국, 뭐 유럽, 또 한국, 전 세계가 다 올랐고요.
이게 코비드로 인하여 물류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이게 문제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다가 특히 이제 요번에 3월부터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뭐 고기도 생산하고 콩, 쌀, 다, 밀 뭐 생산하지만 이 생산 단가나 또 일부는 또 수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PF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PF라고 하는 거는 prato feito라고 해서 지금 맨 밑에 보이시는 여기 접시에 있죠. 접시에 보면은 이제 흰 쌀밥 또 팥죽 같은 이제 페이정 그리고 고기 한 덩어리 또 뭐 감자 튀김이나 아니면 뭐 샐러드 이렇게 놓은 게 이게 prato feito라고 해서 prato feito 하나 주세요. 그럼 한국으로 치면 그냥 국밥 같이 그냥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접시를 하나 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줘서 덜어 먹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아예 그냥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에는 이거다 라고 하면 밥도 얼마큼 딱딱 담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굉장히 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나 좀 저가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17.90센트 그러니까 헤알 브라질 돈입니다. 이게 보면은 달러로 한 3.6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요즘에 달러 환율이 뭐 5.6까지 갔다가 4.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뭐 5까지 가는 등 너무 변동이 심하는데 어찌됐건 한 3.6불 정도 되는 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더 깎아주면서 한 3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한 3,600원, 4,000원 정도 되니 가격이 싸다라고 하지만 이런 음식은 정말 저가 음식이라서 우리 한인들이 먹기에는 부적합하고요. 또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장에서 음식을 담아서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시락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가 팔고 있는 옷을 가져와서 음식과 바꿔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말하는 건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소득층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한 우리가 알겠지만 저도 요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뭐 판매가가 3불, 3.6불 그러면 뭐 누구는 그러면 뭐 박리담에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박리담의 규모가 아닌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식자재도 굉장히 오르게 되고 이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돈이 당연히 안 남는 것이고 이래저래 소비자는 선택권도 없고 또 음식 질도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 주식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인플레이션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국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브라질에 살면서 초인플레 시대를 예전에 겪은 경험에 의하면요 이게 주가가 오른다라든가 부동산 자산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요 그냥 속에서 그냥 갉아먹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전도 오르니까 우리가 뭐 이자가 오른다라든가 내 자산이 오른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서 내가 뭐 이자 올라서 뭐 은행에 뭐 돈이 쌓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모두의 살을 깎아먹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지 그러지 않고 시계서 이게 뭐 주가가 뭐 해서 뭐 자산이 500%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499.9% 오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데 한국이나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잘 못 보셔가지고 그냥 올랐다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데셈프레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11.1%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제 2월 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 높은 숫자고요. 작년 대비해서 3.8%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에 14.9%였지만 지금은 그 3.8%니까 당연히 줄었고 지금 시장에 가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돌아다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브라질의 저력이라고 보는 게 자원도 많지만 시장도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찌됐건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이 높다 그래도 그게 뭐 한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브라질은 그래도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 어찌됐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4.9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3월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또한 지금 미국의 상황에 의해서 또 환율이 갑자기 5로 올라갔다고 하는 등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계속 오르든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하여튼 올라 딱 멈춰야 되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소득은 오히려 8.7%가 말씀드리지만 브라질에는 이 소득률이 굉장히 낮고요. 구매력 PPP가 굉장히 낮고 더군다나 이 소득이 작년과 비교해서 8.7% 하락했다는 것은 월급이나 모든 것이 다 깎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미국 정부에서도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지금 현재 보베스파도 지금 11만 1000 포인트를 지금 갖고 있고요.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3만 포인트까지 동기간에 갔다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카니발 전후로 해서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는 거로 인해서 엄청 올라갔다가 작년 2월 3월부터 다시 또 2차 파동이 오네라고 해서 코비드로 엄청 여파를 얻어서 이제 이게 10만 대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내려갔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하였지만 뭐 우리가 아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지금 하락으로 갔다가 지금 오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음식 이제 체인점은 이제 맥도날드입니다. 이제 들어온 지도 가장 오래됐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어제 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게 맥피카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피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국에서는 뭐 우둔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곳인데 이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싼 건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우둔 쪽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비싸다고 하는 뭐 안심이나 등심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뭐 때로는 뭐 2배 이상 되는 가격, 뭐 3배 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1.3, 1.4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요만한 부위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또 이렇게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기름 지방이 많으면서 구울 때 이 지방층이 녹아 들어가면서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삐까냐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로 인해서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어찌됐건 이 맥기 삐까냐라고 냈더니 야 그러면은 이 삐까냐로 만든 고기냐? 아니죠. 맥도날드에서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 고기가 수량도 안 맞고 퍽퍽해서 맛도 없다. 그럼 뭐냐? 이 소스를 개발했는데 이 삐까니아 고기 향이 나는 소스다. 그래서 맥삐까니아로 했다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뭐가 잘못된 광고 같은데? 라고 해서 여론이 일어나더니 실시간으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여기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초저녁에는 브라질 여기 검찰 검찰에서도 야 이거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뭐 호출하고 뭘 하더니 제가 밤 12시쯤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당장 맥도날드에서 발표한 게 이 출시를 중단하고 다시 이제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나왔다가 갑자기 그냥 된살이 맞고 그냥 기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고기에 대해서도 진심인 것도 있지만 요만큼이라도 소비자한테 이렇게 현혹하는 문구나 뭐가 들어가면요. 브라질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신 분들은 그냥 광고 이렇게 했다가 뭐 한국같이 뭐 한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충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해프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출시 안 한다고 하니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쇼킹적인 이런 뉴스를 본 게요. 이 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국의 이제 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런 협회를 만들고 또 상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 쪽에서 만든 세계 뭐 10대 안에 드는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는 뭐 포도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발표하는데 스페인에서 발표했는데 10대 올리브유에 브라질 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올리브유가 저렇게 가나? 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만든 사람들이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한 10년 전부터, 정확한 8년 전부터 농장을 하나 사서 거기서 올리브를 이제 재배를 해서 4년간 이들이 자라고 나서 거기서 채취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주위 친구들한테 돌려주고 뭐 식당 일부에다 주다가 뭐 출품되는 거 해봤더니 먹고 보니 맛이 괜찮더라 라고 해서 11호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비아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사비아라는 이제 새가 있는데요. 이 새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걸 보고 우리 아내는 당장 이거 사 먹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못 사 먹습니다. 이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하니까 이건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럼 브라질에서 올리브유가 많이 이게 생산되느냐? 아니죠. 올리브가 이렇게 생산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지중해 무슨 이름이 있습니다. 지중해 열대 기후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또 칠레, 당연히 지중해,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이쪽 지역에 이제 그런 기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요. 또 추워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브라질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여긴 지중해 그런 기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브라질도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파울루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녁보다 잠깐 더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더우니까 브라질 항상 더운 거 아닙니까? 아니죠. 더운 곳이 있고 추운 곳이 있고, 지금 현재 브라질 기후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서 추워져야 되는데 남국에서 올라오는 한파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브라질 중부 지역에 이 엄청난 열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자꾸 와야 비도 오고 계절도 바뀌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 각종 이게 농산품 이런 것도 연글고 더 자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을 하니까 추워져야지 옷을 사고 이렇게 팔고 해야 되는데, 안 추워지면은 누가 삽니까? 이러면은 너도 나도 안 좋고요. 또 이렇게 열기로 못 올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팡 하고 터지면은 한파가 확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라질 남부 지역에는요, 7월, 8월 굉장히 추울 때, 6월, 7월, 8월 추울 때는요, 산간 지역에 눈 옵니다. 그래서 눈을 보러 가는 지금 패키지도 지금 막 팔고 있는데, 이렇게 더우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어서 이렇게 지중해 같은 연한 이런 날씨가 없지만, 또한 재미있는 것은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남미 이렇게 보면서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은요, 여기서 조금만 대서양 건너가면 바로 한 1000km, 700인가 1000km 가면 아프리카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뭐 열기와 뭐로 인해서 여기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가뭄이 들고 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모래가 오니까 또 이런 척박한 땅인데, 거꾸로 이곳에 그러다 보니 일조량, 햇볕은 계속 강하고 비는 많이 안 오고, 이런 땅에서 당연히 누가 살면 없지만 이게 대농장주들이 투자를 하여 지금 그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개간 사업을 하여 또 이렇게 이런 포도를 또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원래 이 남미에서 포도주는 당연히 칠레산, 뭐 아르헨티나산이 유명한데요.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도 포도를 많이 재배하면서,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받고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고, 이게 20 몇 년 전에 처음에 이게 소개돼서 사람들이 갈 때 남부지방에서 이 포도 이런 걸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탈리아 그쪽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100 몇 년 전에 뭐 선조가 와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쪽 지역에 땅이 오랫동안 내면서 횡패해지고 또 땅이 이제 밀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내서 북동부 지방에 거기 땅이 많으니까요. 인구도 적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안 갔습니다. 몇 명. 근데 몇 명 가서 하다 보니까 괜찮네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 또 이어서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요, 끝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일이 없지,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은 이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푸드, 그러니까 배달용 이런 박스를 등에 메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톱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강도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20대 초반에 커플들이 길에서 있는 거를 보고 강도가 이렇게 털다가 몸싸움 벌어지면서 바로 총으로 4발인가를 쏴서 죽였는데요. 그때 아들이 무릎 꿇고 총을 맞는 것을 이 동영상을 찍은 거를 보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요. 나가면 안 되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한인 사회에서도 뭐 이 일이 있었던 게, 우버라는 거를 운전하는 한국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손님을 내려놓고 바로 이제 납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쪽에 강도들이 나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으라 해서 거기 있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참고로 치면 아마 토스라고 해야 될까요? 카카오페이라고 할까요? 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그냥 직접 거래를 이제 주고받는 거. 그래서 돈을 싹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요. 이 주 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상파울로 안전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것을 밑에 제가 동영상 밑에 이 링크를 들면 누르시면은요 가서 보시고 뭐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한 20 몇 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모론스의 홍이라는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놓은 이런 댓글을 보면은 아는 분도 이 쌍파울 출장 갔는데 그냥 서울 시내 거리겠지라고 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가이드북을 내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안 좋다, 나쁘다, 너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 총영사관에서 이거 안전 가이드북을 내놓을 때 제가 얘기한 거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내가 이상한 소리 한 놈 같으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가져온 건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뭐 관광산 뭐 시내 산책 시에도 경계심을 가지면 줄을 살필 것. 여권 비행기표를 뭐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서 도난당했을 때를 위하여 할 것. 위험한 상해 처할 경우 저항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거나 상대방 용이할 것 등 여러 가지 수칙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락하지 뭐 이걸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오셨다가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시고요. 또 하나는 또 얼마 전에 상파울에서 제일 자동차가 많이 훔쳐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이 이게 상파울로 시내 지도고요. 여기서 이제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많이는 아니고요. 안 살고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쪽 지역에서 이 자동차 도난 사건이 가장 많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요 중심지나 여기 남부지방, 우리 여기 지역,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안전하냐? 당연히 여기서도 자동차가 없어지죠. 그럼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렇게 개천이 있죠? 개천이 있고 여기 뒤에 뭐 판자촌이 있죠? 여기 보면 한 차가 있죠? 몇 시간 만에 가져가서 바로 분해해서 부품 싹 빼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네스먼시라고 해서 그냥 차 분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과 카나다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카나다도 오늘 봤더니 뭐 차를 도난 당하자마자 2시간 이내에 배 싣고 뭐 중국인가 어디로 뭐 간다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브라질은 아마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는 뭐 내륙 도시니까 뭐 배로 가서 이거 더 힘들고요. 또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뭐 볼리비아나 파라과이로 많이 가기도 했는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털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차를 분해해서 부품을 파는 거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또 이어서 이걸 또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도 이제 4월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갈 때는 케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라는 것을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들어가 보신 분은 알지만 미국에 에스타라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내 여권 번호, 비행기 번호, 뭐 인적사항, 뭐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거 쭉 하면은 나중에 오케이 해서 바로 나오면은 또 돈은 또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출력해서 미국 들어갈 때 항공사에도 보여주고 또 입국할 때 이거 에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오케이 들어가는데 쉽게 해서 이걸 미리 신청 안 하면 입국을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도 그걸 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고 이제 불알 사람이 한국 들어갈 때 비자가 있어야 된다. 비자는 무비자 협정이기 때문에 비자는 없지만 무비자 모든 외국인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인은 뭐 들어갈 때는 그건 필요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브라질 여권 소지자나 외국 무슨 여권 가진 분들은 다 그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뭐 검토해서 비자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만 인적사항이나 뭐나 제대로 넣으면서 하면은 바로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뭐 이제 비용은 있습니다. 비용은 좀 내고 뭘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건데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안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얼마 전에 또 뭐 우리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 이 아이는 브라질 국적이니 한국 들어갈 때 군대를 안 가는 거 아니냐 갑니다.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브라질에게 한국 국적을 뭐 신청을 안 한다고 해도 부모의 이게 혈통에 의해서 일단 남자는 당연히 군대 갑니다. 그거를 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사이트에 가고 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가면요 계속 올립니다. 몇 년생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들어가면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 외국인이니까 한국에다 신청하고, 한국에서 만약에 거주하고 할 거면 당연히 군대 누구나 대한민국인이라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뭐 친지를 방문한다라든가 뭐 때문에 뭐 가는 경우는 특별하게 그거는 면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 상파울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상파울루 시가 있고요. 여기 준지아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깜피나스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왼쪽에 조금만 보면 이제 피라시카바라고 있는데, 이 피라시카바 우리 한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이곳에 현대자동차 공장과 또 CJ 이제 제일제당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신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많이 사람들 살지만, 이 깜피나시도 보시는 것 같이 이 상파울루 주에서 이제 꽤 규모가 큰 2위 정도 되는 이런 대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이제 지정한다고 이제 발표됐습니다. 상파울루시는 이미 지정이 됐고요. 8월 15일 한국 문화의 날로 됐는데, 깜페나시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리우데자네이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꼭 이 상파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은 날 8월 15일 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로 지금 지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빨리빨리 말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한 26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를 한번 또 만들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살면서, 불화 살면서 느꼈던 이야기 이런 것을 좀 간략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